무려 10시간 동안 뜨거운 찬양과 예배가 이어진 G2A 연합 집회가 120여 개 교회와 단체에 속한 청소년과 청년 등 15,00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젊음의 열정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길 다짐했던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개신교인 5명 중 1명은 최근 3년 사이 무속을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속과 기독교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교육과 더불어 교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목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촌선교센터가 기후위기 시대 농어촌 지역 교회들의 녹색교회 전환을 돕는 햇빛발전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햇빛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익금을 농촌교회와 나누고 농촌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 2016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 시작합니다. 10시간 동안 예배와 찬양을 이어가는 대규모 연합집회 G2A가 열렸습니다. 120여 개 교회와 선교단체 15,000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삶에서 선교를 이어가자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00명의 찬양 소리가 축구장 3배 규모의 예배 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예배가 이어진 G2A 집회 현장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부흥이란 어떤 건지 전도란 어떤 건지 좀 그런 노하우나 이런 예배하는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일터에 있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연령대 상관없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쁜 시간이었어요. G2A는 고투올의 약자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의 연합 선교 운동입니다. 제이어스와 팀 루거십 등이 함께하며 예배의 열기를 더했고 움직이는 교회와 일산 광림교회, 평촌 세중앙교회를 비롯해 120여 개 교회와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복음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전도하는 자,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로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꿈이라는 바톤을 들고 뛰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집회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 선교를 결단하도록 돕는 미션 필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청소년과 캠퍼스, 일터 등 일상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눠 각 분야의 전문 사역자들이 간증과 상담을 진행한 겁니다. 주최 측은 집회가 끝난 뒤에도 현장에서의 결단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정기적인 온라인 모임과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자 본가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이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미션 필드에도 참여하러 왔어요. 참가자들은 예배의 감동을 일터와 학교, 일상으로 이어가며 G2A에서 타오른 부흥의 불씨를 통해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길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정치에 개입하며 논란이 됐던 무속이 우리 사회에 무분별하게 확산된 가운데 개신교인 5명 중 1명은 최근 3년 사이 무속을 이용해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자들은 무속과 기독교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교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목회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최근 3년 사이 개신교인 20.3%가 무속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이나 운세를 봤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사 등을 위해서 손 없는 날을 받거나 풍수지리, 고사를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무속 행위에 따라 거부감이나 수용도도 달랐습니다. 구슬한다거나 부적을 이용하는 것에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지만 점이나 사주, 풍수지리, 이사나 결혼 날짜를 정하는 것에는 수용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무속 자체에 대해서 65.4%는 미신이라고 답했고 33.6%는 사기, 상술로 여겼는데 개인적인 위로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도 30.3%에 이릅니다. 교인들의 무속 이용에 대해서 목회자 64.8%는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60.5%는 일부 교인들이 무속과 신앙을 혼합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목회자 69%는 무속적 사고방식이 교인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다고 답해 신앙적 분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인들이 무속 행위를 시도하는 데에는 교회의 책임도 있어 보입니다. 목회자 10명 중 8명가량은 기독교 신앙 안에도 무속적 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는 설교, 담임 목사에게 의존하거나 신격화하는 분위기, 믿음이 약해 병이 낫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 축복 기도를 주문처럼 반복하는 행위 등을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무속이 들어온 원인으로는 52.2%가 기복주의적 신앙을 꼽았고 21.6%는 교회 교육의 부족함 등을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속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 교육을 강화하고 무속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분명히 알리며 잘못된 신앙 행태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젊은 사람일수록 또 신앙 단계가 기초 단계일수록 무속 소비가 많다면서 궁극적으로 신앙 성숙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무속을 멀리하는 경향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속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교육들은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신앙 단계를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목회자에게 쉽게 상담하기 어려워 무속인을 찾는 경향이 있다면서 교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목회 방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기아대책이 지난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전국의 개신교인 1,000명,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촌선교센터가 기후위기 시대의 농어촌 지역 교회들의 녹색교회 전환을 돕는 햇빛발전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회를 가다. 오늘은 햇빛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익금을 농촌교회와 나누고 농촌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궁화 꽃길 양쪽으로 벼가 무르익어가는 한 농촌 마을. 예장통합총회 산하 농촌선교센터도 생태 텃밭에서 가을 추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농사 지은 거거든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유기농. 그럼요. 총회 선교센터가 위치한 농촌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만큼 시선을 끄는 것은 총회 선교센터 건물 지붕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100kW 규모의 햇빛 발전소는 일선 교회들의 후원과 개인 신용대출을 포함해 모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 완공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또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사가 개인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농촌 선교센터에 대형 햇빛 발전소를 세운 이유는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수익금으로 농촌교회를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기존 농촌 선교센터가 농촌 목회자들을 위한 정착 지원과 멘토링, 예비 농촌 목회자들을 위한 농사교육, 도농상생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길을 제시했던 방식에 더해 농촌교회의 녹색교회로의 전환을 돕는 역할까지 확대한 겁니다.
총회 농촌선교센터는 이를 위해 한 해 헌금 수입 2천만 원을 밑도는 미자립 농촌교회에 햇빛발전 시설을 지원하고 생태 텃밭에서 저탄소 농업 기술과 치유 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이 드니까요. 농촌교회 연수익 헌금으로 재정 운영되어지는 것이 2천만 원 이하인 교회들이 많으니까요. 후원 받으시면은 전혀 비용 없이 같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이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 목회를 실천할 수 있는 곳이라고 믿는 이원영 목사는 임지를 고민하는 예비 목회자들에게 농촌 목회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역과 생태의 문제로 돌릴 수 있다면 또 교회 밖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확장해 나간다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농촌 목회를 꿈꾸는 젊은 목회자들이 일찍 들어오게 되면 청년농에 또 대한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총회 농촌선교센터는 햇빛발전소 운영 수익금으로 해마다 3개 농촌교회에 햇빛발전소 설치를 지원하고 그 교회들이 더 어려운 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또 바람이 있다면 그런 저희로부터 후원받은 교회들이 함께 또 연합해서 또 다른 교회들을 또는 해외 선교지의 탄소 중립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제 조그마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사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교회가 각각 농본주의적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많다며 농촌 목회에 대한 도시교회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들이 잇따라 출간됐습니다. 성서 속 인물을 통해 성경을 조망할 수 있는 책도 새로 나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책은 10명의 청소년 청년 사역 전문가들을 통해 위기의 다음 세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책은 얼어붙은 교회 현장을 극복하기 위한 목회 리더십을 소개하며 예배의 중요성,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이 중독과 우울, 상처의 늪에 빠져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이른바 종교 가스라이팅의 가해 피해 상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젊은 세대 가운데서도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Z세대를 분석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 전 세계 인구의 26%를 차지하는 Z세대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과 세계관 등을 분석하며 이들에 대한 목회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향후 10년 내에 사회와 교회의 주축이 될 세대라는 점에서 한국교회가 Z세대를 향한 전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사, 유대교의 종교사, 기독교의 선교사, 하나님의 구원사까지 조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으로 시작해 엘리야와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구약의 15명,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 바울과 디모데, 베드로 등 신약의 15명을 살핍니다. 저자는 성경 속 인물들을 단순 명료하게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각각의 인간성과 인간됨, 내면의 고민과 결단, 활동과 교훈, 역사적 평가와 의의 등을 포괄해 보다 입체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권면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컴플렉스, 강박관념, 억제된 감정 등으로 영적, 정신적 성숙에 방해를 받는 이들에게 저자는 성숙한 감정 처리 방식과 균형 잡힌 행동 양식을 갖추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주변 이웃,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게 돕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 원주지부가 창조과학 기본과정을 개강했습니다. 경주 후명산 기도원에서 열린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한국창조과학회 원주지부가 2달 동안 창조과학 기본과정 수업을 진행합니다. 강원 지역에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 모든 우리 창조과학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또 지경을 넓혀가는 데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연세대학교 이수용 교수, 정찬문 교수, 한동대학교 김광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제267차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 집회가 이틀 동안 경주 호명산 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엔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가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기도행전 집회는 현재 전국 10곳의 기도원에서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